아니 근데 여러분 저 사실 할 말 되게 많거든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참한 남자가 제 이상형. 코성형 제가 망했거든요. 핀터레스트에 나오는 언니들이 입는 옷을 그려준 다음 한 놈만 약간 죽어라 패. 20대는 완전히 갈아 넣어야지. 어떤 사람이 싫은지가 너무 제 이상형과 부합하는 웨스트 프로그램. 미국 인턴은 100% 실망하고요.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Q&A 시간을 가지면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Q&A를 진작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롱폼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친구처럼 수다 떨듯이 한번 얘기하면서 Q&A를 하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들은 제가 인스타 통해서 미리 한번 다 받아놨고 그럼 시작해볼까요? 너무 부었죠? 아침이라 물도 마시고 했는데 오늘 약간 목도 좀 가고 그러네요. 왜 그러지? 화장 시작하기 전에 붓기 빼주는 V케어? 이거를 사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요. 붓기가 진짜 쫙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어주고 전 소다맛 좋아해서 소다맛 오늘 먹으려고. 일단 지금 세수만 하고 온 상태여서 기초를 먼저 발라줄게요. 세이어스 토너를 발라줄 건데 이건 무향인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뭐 났을 때도 토너팩 해주기도 하고 화장 전에는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쓱쓱 닦아줘요. 피부 결대로. 근데 너무 쌩얼인가? 쓱쓱쓱 닦아준 다음에 그리고 요새 입술도 너무 터가지고 립밤 발라주고 시작할 건데 저는 이 아떼 립밤 버드 완전 자연스럽게 딱 혈색만 돋아주는 정도로 예쁘거든요. 입술 전체에 뚜두두둑 갈라지고 시작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이 토너는 그냥 딱 피부 결 정리? 딱 싹 닦아내주는 정도이다 보니까 이 다음에 이런 앰플을 발라줄 건데요. 성분 에디터에 레드 어성초 하하가 들어있어가지고 피지를 녹여줘서 화장 전에 바르기에 딱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제형이 되게 물 같은 제형이에요. 화장 전엔 최대한 피부 메이크업을 가볍게 해주잖아요. 그럴 때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부담 없이. 트러블에 좋은 레드 어성초가 들어있어가지고 진정하는 느낌으로 화장 전에 바를 수 있다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닥터엘시아 3, 4호 크림을 얇게 발라줄게요. 근데 아침이라 너무 텐션이 떨어져 있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막 무표정인 것 같아가지고 저 그렇게 차가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립크림은 제가 이 앰플하고 같이 진짜 잘 쓰고 있는 크림인데 그냥 얇게 보습 충전해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리 인스타그램으로 문물을 열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아놨어요. 화장을 시작하면서 대답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언니 추구미가 궁금해요. 이 추구미 관련 질문이 생각보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딱 그 질문들을 보자마자 내 추구미? 내 추구미가 뭐지? 잘 생각해봤는데 이 질문이 저한테 어려운 이유가 제 추구미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 추구미 한 500개쯤 되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날은 약간 클린 걸, 어떤 날은 완전 핫걸. 막 맨날 바뀌니까 그래도 잦은 빈도로 찾아오는 추구미를 말씀드리면 청순, 깨끗,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을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막 연예인 누구로 표현해달라 이런 거에 대답을 잘 못하겠는 게 사람마다 개개인의 매력이랑 개성이 다 다르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고유의 매력이나 개성에서 디벨롭 시키는 거면 몰라도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피부 표현 진짜 예쁘게 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스킨 틴트 느낌으로 완전 예쁘게 되고 있는 거. 나이가 몇 살인가요? 본명은 뭐예요? 영어 이름은 어떻게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제 본명은 윤영서이고요. 99년생인데 생일이 1월이어서 빠른. 친구들은 다 98년생이에요. 98들이 친구고. 잠시만요. 막간을 틈타서 컨실러를 하겠어. 다크서클 가리는 컨실러는 루나 제품 쓰고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근데 또 그 디어에이 컨실러 팔레트도 제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자면 제 영어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아인데요. 저는 제 성과 찰떡인 영어 이름을 갖고 싶었거든요. 막 영서윤 이렇게 영어 이름 윤 하고 성이랑 딱 붙였을 때 찰떡인 그 당시 제 이름의 후보군이 Leah 리아하고 그리고 티아 이런 이름들을 후보군에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LIA 지금 제가 쓰는 그 이름으로 선택하게 됐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리고 얼마나 걸렸는지도 궁금해요. 저 INFP예요. 작고 소중한 INFP.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긴 한데 아직까지도 그냥 옛날부터 친한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영서야 이런 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거 그냥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 너무 어렵고 세상에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언젠간 해야지 언젠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고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 인턴을 다녀왔거든요. 샌디에고에서 인턴을 하고 왔는데 그때의 경험을 그냥 아무것도 기록 안 하고 아무 데도 기록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게 뭔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인턴 생활을 기록하려고 그때 이제 계정을 시작했었고 그때는 지금이랑 컨셉이 좀 달랐어요. 그냥 영어 표현들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뭔가 이걸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아예 없기도 했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빨리 커지다니 어떡하지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안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퇴사하고 작년 8월 정도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했었죠. 그때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긴 해요.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해줄 건데 에스쁘아 아이코어 팔레트 허니오트 라떼 이게 저는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이것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렇게 이 두 색깔을 섞어서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여러분들은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다양한 메이크업 연출이 가능한 좀 도화지 같은 얼굴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막 좀 붉은 섀도우 이런 것도 안 어울리고 그냥 제일 이런 스킨톤의 섀도우들만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막 친한 친구들이 막 섀도우 컬러 너무 예쁘고 이러면 막 따라 사잖아요. 그래서 따라 사보면 제 눈에는 그 색깔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도화지 같은 얼굴들이 부러워요. 색조가 잘 드러나고. 저는 애교살을 먼저 이 펜슬로 슥슥 그려준 다음에 섀도우로 얹어줄 건데 하키야. 응? 애교살 라이너는 컬러그램 음영창조 라이너 01 20% 음영인데 이거 완전 좋아요. 억지 웃음을 짓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라인을 슥슥 그려줍니다. 이렇게 좀 내가 가진 그 음영보다 살짝 밑으로 하기 안녕? 그려준 다음에 이 색깔을 위에 얹어줄 거예요. 이 색깔. 아무튼 작년 8월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긴 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미국 인턴은 어떻게 가게 된 건가요? 그리고 대학교 전공 뭔지도 너무 궁금해요. 저는 건국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인턴은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다녀왔어요. 웨스트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저 교환 가고 싶었거든요. 교환 학생? 그래서 그때 막 토플도 다 치고 근데 그때 처음 시험 봐가지고 제가 망했거든요, 시험이. 그래가지고 나와서 더 볼래 그랬는데 막 그 다음 시험 20몇만 원이고 이래서 그냥
안 보겠다. 그 당시가 코로나가 심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교환학생 모집 인원이 완전 감축을 한 거예요. 한 학교마다 한 명씩 이렇게 뽑으니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 절망하고 저는 게다가 또 4학년 1학기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였었거든요. 저희 학과 교수님이 영수야 그러면 그냥 웨스트를 가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웨스트 프로그램 중기로 샌디에고에서 1년 동안 인턴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Q&A를 또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해요. 전반적인 제 웨스트 인턴 라이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터닝포인트가 몇 가지 되는데 첫 번째 편입, 그리고 두 번째 인턴,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시작하게 된 그 퇴사의 순간 이렇게 세 번인데 인턴 갔을 때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추천하거든요, 웨스트 프로그램. 근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냐면 나 그냥 미국 가서 인턴하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임하면 100% 실망하고요.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태로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난 다 감수할 수 있다.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어야 되고요. 기대가 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유급으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도 달러가 세니까 어쨌든 많이 받고 생명공학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R&D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했었기도 하고 그때 저희 회사에서 UC 샌디에고라는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시험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무급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절반 이상이고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유급이고 내가 원하는 도시에서 내가 원하는 직무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사람이라면 추천합니다.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따분하고 할 거 없는 켈리 라이프가 저를 되게 여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무튼 애교살을 그릴 때 이 색깔만을 쓰는 게 아니고 끝쪽은 또 약간 살짝 붉은기 도는 갈색이 나는 색깔로 이렇게 해주면 여기 뒤에 보이죠? 여기는 이런 색깔들로 해주면 눈의 영역이 엄청 확대되어 보이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나요? 문을 열 때마다 단골 질문들 그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처음부터 영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완전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그냥 앉혀놓고 강제로 공부를 막 시키셨대요, 영어 공부를. 근데 일단 아이라인부터 그릴게요. 아이라인은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03 블랙 브라운 이 컬러로 점막만 좀 살짝 메꿔줄게요. 저는 아이라이너 그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그것도 그렇고 아빠랑 둘이서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도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제가 미드나 영화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놈만 약간 죽어라 팬 느낌으로 그냥 하나 꽂히면 그거를 라디오 듣듯이 그냥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냥 뭐 믿으면 아예 전 시즌 자체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회차를 그냥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서 막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그냥 대사를 그냥 제가 다 외웠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봤는데 많이 듣다 보면 표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상황과 표현을 암기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의 활용이 잘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미드는 어렸을 때는 한나몬타나, 하이스쿨 뮤지컬, 그리고 글리 이런 약간 하이틴스러운 것들을 많이 봤고 영화는 제가 해리포터를 정말 좋아해서 그냥 앨범에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들으면서 막 다니고 그랬어요. 노래 듣듯이. 스픽이나 이런 영어 어플로도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것도 도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속눈썹을 해줄 건데 과한 걸 하면 안 어울려서 코링코 톡톡하라 노글루 속눈썹 이거를 9mm 하나, 10mm 하나 이런 식으로 눈에 붙여줄 건데 하키를 한번 하키 싫어? 하키가 저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하나 그리고 끝쪽에 한 자연스러운 속눈썹 쓰고 있는데 없으면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막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 나가겠어요, 안 하고. 이 속눈썹 말고 또 좋은 속눈썹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다음, 뷰티 마케터 왜 퇴사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작년 7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사실 되게 무서웠었어요. 퇴사하던 당시에는. 경력 단절될까봐. 제가 일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커리어적 욕심이 조금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20대는 완전히 갈아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큰 회사에는 아무래도 조금 정해진 틀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좋은 오퍼를 주신 대표님이 계셔서 대행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안 맞았던 거죠, 저랑.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라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일단 올스탑 그거 말고 이거부터 하세요 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 거예요. 밑에 인턴들도 제가 다 케어를 해야 됐었고 그걸 저 혼자 감당했었어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너무 슬픈 건 제 자신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생겼었어요. 내가 이걸 잘하는 게 맞았나? 전 잘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도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맞아? 나 이것밖에 못하나? 막 이런 자괴감이 정말 많이 들었었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꾸미고 이런 거 완전 사치여서 그냥 쌩얼에 추리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되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쁜 쪽으로. 좀 망가지는 느낌? 그냥 너무 우울하고 몰래 화장실 들어가서 울고 막 이러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좀 큰 결심을 하고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나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다 이런 큰 맘 먹고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이걸로 그리고 있거든요. 애교살 그렸던 거랑 똑같은 제품인데 그거의 70% 음영 03번. 제가 지난번에 프로필 촬영할 때 메이크업 받았던 샵에서 이걸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셨는데 진짜 너무 화장이 잘 돼가지고 그날 그 쌤이 쓰셨던 제품들 완전 다 손인수였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눈꼬리를. 아무튼 이렇게 아이라이너까지 맞췄고 마스카라를 한번 해줘볼게요. 마스카라는 하파크리스틴에서 지난번에 캐티튜드 제품들이랑 보내주셨던 롱앤컬 마스카라 블랙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저는 렌즈 회사에서 나온 거라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뚜렷 눈매. 다음 질문. 남자친구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언니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연애하면 저 사실 할 말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저는 이 전 남자친구를 오래 만났어요. 3년 반 정도. 장기 연애를 했는데 저는 그 연애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감정의 폭도 컸고 좀 너무 지치고 힘든 연애였어서 저는 그 연애가 끝나고 진짜 연애관이 되게 확고해졌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싫은지가 너무 확고해졌던 거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그냥 솔로로 지냈거든요. 솔로로 지냈다고 해서 남자를 아예 안 만난 건 아니었어요. 소개팅도 많이 했고 썸도 타고 근데 그냥 사귀지를 않았을 뿐. 왜냐면 뭔가 사귄다는 큰 결단을 내리기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귀고 싶진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남자친구를 정식적으로 소개받게 됐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저는 2022년도에 처음 알게 된 사이예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누군지만 아는 정도? 저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 친구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아니까 영서야 뭔가 이 오빠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소개를 시켜줬는데 아니 글쎄 너무 제 이상형과 부합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제 이상형은 전 참한 남자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면 참한 남자가 제 이상형이고 착하고 선하고 다정한. 근데 커리어적으로는 야망이 되게 완전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남자를 만난 거예요. 전 제가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냥
부다다다닥 같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서 그냥 이 사람과의 시간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웃음이 막 나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고백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 너무 좋아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시작하자마자 롱디였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건 남자친구가 저 만나러 한국에 되게 많이 와요. 지금 2월 말인데 다음 주에 또. 그러고 이번에 LA 같이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하기 전에 화장 어디까지 했지?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저 캔메이크. 근데 제가 일본에서 사갖고 이거 무슨 제품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듀얼 아이브로우 섀도우? 이 컬러만 쓰거든요. 이걸로 베이스를 쓱쓱 깔아주면 엄청 자연스럽게 눈썹이 한 톤 올라간 느낌으로 된달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안 써도 되게 좀 밝은 톤으로? 다음 질문. 언니 성형 어디 하셨어요? 라는 질문인데 코 성형 어디서 했냐? 저 코 그냥 자연이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이렇게? 저 코 안 했어요. 코 안 했고 저는 사실 제 코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더 작고 오똑한 그런 코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런 예쁜 코를 좋아하는데 그러기에 제 코는 뭔가 너무 커요. 제가 생각보다 겁이 진짜 많아서 저는 필러도 한 번도 안 넣어봤거든요. 왜냐면 막 넣으면 쳐져서 내려온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필러라도 하고 뭐라도 해갖고 이거 살짝 바꿨는데 안 어울리면 어떡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대신 저 눈은 했거든요. 눈은 제가 원래 쌍꺼풀이 있었는데 사진 띄워드릴게요. 저희 과거. 원래 쌍꺼풀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그냥 생긴? 원래도 속성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라인이 바뀌면서 생겼던 쌍꺼풀이어가지고 눈 뜨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막 이마로 눈을 떠야 됐어가지고 렌즈 끼고 마스카라 하고 이러면 또렷하게 생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쪽 눈은 너무 풀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찝었는데 전에는 자연스러운 약간 풀린 눈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딱 찝힌 눈이다 보니까 걱정도 드는데 그냥 사르려고요. 이제 언더를 그려줄 건데 진짜 화장법이 지 마음대로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네요. 저는 Q&A만 그냥 각 잡고 진행하면 잘 될 줄 알고 근데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 좀 너무 길어져갖고 그냥 많은 유튜버들이 하시는 식으로 겟레디 하면서 Q&A를 해야겠다 이 생각 들어서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느낌? 그래서 화장 순서가 완전 자기 멋대로. 아무튼 이렇게 슥슥 그려주고 요거 이렇게 눈을 뿅 힘줘서 근데 요새 저 눈 밑 지방 재배치 하고 싶어요. 인스타에 나오는 다크서클 심했는데 수술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눈 밑 지방 재배치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필러인가요? 저도 정보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주베룩 볼륨 이런 것도 다 막 고민 중. 할까? 말 못하는 중이에요. 무서워서. 제가 생각보다 겁이 많답니다, 여러분. 애교살을 어때요? 잘 됐나요? 다음 질문. 언니 옷 쇼핑 어디서 하나요? 저는 원래 오프라인 파거든요? 근데 요새는 온라인 쇼핑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자라도 진짜 많이 사고 그리고 기본템은 브랜디 멜비를 많이 입는 것 같은데 브랜디 멜빌 특유의 그 원 사이즈 뭐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걔네가 반팔티, 막 기본티 이런 것들은 라인 되게 예쁘게 잘 내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브랜드에 상관없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은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언니 요즘 꽂힌 브랜드랑 그 이유는 뭔가요? 이게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리볼브라는 데서 쇼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살말 고민하다가 그냥 사버렸는데 이게 약간 29cm W 컨셉 이런 것처럼 플랫폼인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에 나오는 언니들이 입는 옷을 거기서 다 팔고 있는 거예요. 리볼브에서 최근에 진짜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궁금하시면 이거는 쇼핑 하울 영상이나 아니면 장바구니템 영상으로 한번 가져올까 하는데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당장 제가 한번 끼려와 볼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언니만의 힘든 일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극복 방법이 궁금해요. 제가 사실 최근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박. 나 블러셔 안 했어. 어쩐지 뭔가 허전하더라. 블러셔 원래 되게 초반에 발라주는데 깜빡했어. 이 메이크업 바이 마리오의 Barely Blushing? 이거 제가 옛날에 틱톡에서 어떤 분이 사용하시는 거 보고 손민수 했거든요. 좀 더 진하게 여러 번 발색하면 요새 그 유행하는 다국자 메이크업처럼도 되고 그냥 한 번만 연하게 발색하면 진짜 딱 자연스럽게 혈색만 돋아주는 느낌? 봐봐. 대박이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영상에서 잘 표현이 되려나?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아무튼 제가 최근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집 강아지 체리가 2월 1일 날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제가 진짜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완전 괜찮다고 얘기는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극복을 해야 되니까 힐링하는 것들을 제 삶에 많이 넣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가. 요가 수업을 한번 나갔었는데 그 시간에 저 자신한테 딱 집중을 할 수 있는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어서 무슨 사연 있는 여자처럼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나길래 아무튼 그냥 집중 너무 잘 되고 힐링되고 해서 요새 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개인 수업으로 듣고 있거든요. 진짜 동작들이 빨리 늘어요. 뭔가 더 깊게 배우는 느낌이 확실히 난다 해야 되나? 너무 당연한 얘기였나? 제가 하는 일에 완전하게 집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막 왜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훅 오잖아요, 한 번씩. 그럴 때 그냥 저는 받아들이고 울어요. 막 오히려 슬픈 노래 더 틀고 막 더 슬픈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냥 그렇게 한 번 시원하게 엉엉 울고 나면은 오히려 훨씬 낫더라고요. 그냥 좀 더 후련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그냥 우울을 그런 슬픈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지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즈 쉐딩을 해줄 건데 일단 코끝을 이렇게 싹싹 끊어주고 코끝을 잘라주고 여기다 좀 칠해요. 콧대를 저는 여기 코 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콧대 위로 살짝 안으로 들어와주는 형태를. 그리고 오히려 여기 주변을 더 밝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고급 기술까지는 못하겠어요. 립 펜슬, 멀티 펜슬 이걸로 입술 라인을 쓱쓱 풀어주고 문쟁을 짧아 보이게 전반적으로 깔아주고 그런 다음에 비디비치의 유코 모브 라떼 마지막에 이 에뛰드 진저 슈거 립 세럼. 아 배고파. 아무튼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요. 실제로 보면 더 진하긴 한데 화면상에서는 어느 정도로 진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연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 주셨던 것들을 모아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